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내 현재 상황에 맞게 now and here. 그러니까 뭐냐면 책에 나온 원리를 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비교과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제가 평가자로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이 친구는 진짜구나. 이 친구 진짜 토론에 미쳤구나.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고 정말 뭐 성적 잘 받고 있지만 거기에 진짜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인상을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대 아로리 분석.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쓴 책 3권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떤 학과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 학과와 전공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학과는 사범대 영어교육과 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서울대 아로리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지식인이라는 뜻. 네, 우리말. 오늘은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입학사정관 내용에서 2021학년도 내용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되겠죠. 사범대 영어교육과. 다음번에는 이제 치의학과 해볼 텐데 오늘은 영어교육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과가 어딨나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캠퍼스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이제 캠퍼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길을 잃거나 헤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로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저도 사실 저희 학교를 다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이 학교에 아마 졸업할 때까지 모든 건물들을 다 다녀본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여기 공식 캠퍼스 맵 어플리케이션이 또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는 않았지만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여기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범대학 써 있는 이 빨간색 원 보이시죠? 여기인데 이게 학교 전체로 놓고 보면은 거의 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위도가 좀 이렇게 위아래가 어디가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흔히 아시는 그 샤 마크가 있는 정문 있죠.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정문으로부터는 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요 뒤쪽은 기숙사가 있고 여기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랑 연결이 되는데 이쪽에 하면 이제 후문이 있거든요. 뒤에 이제 낙성대 쪽에서 넘어오는 길인데 그래서 사실은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후문으로 들어오는 게 직접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범대들은 보통 여기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사범대학을 뭐 근처에 여러 개의 건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 요게 사범대에서 교육연구동인데 새로 지은 건물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건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생겨서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여기가 사범대다. 교육대학원 건물 포함해가지고 중요한 건물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원래 이제 옛날에 있던 서울대학교는 인문대나 사범대 혹은 자연과학대 가장 오래된 캠퍼스들이 이런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벽돌 건물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대부분 요 위치에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서울대학교 사범대의 모습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학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과 이름만 보여드리지 않고 전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우선 학과부터 살펴볼게요. 자, 교육학과 아실 겁니다. 교육학과 뭐 특색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교육학과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교육, 영어교육, 도고교육, 불어교육 자, 여기는 이제 외국어 교육 계열과 국어교육 그러니까 언어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역사, 지리, 윤리 여기는 이제 사회교육학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 별도 있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자, 여기 이게 4과목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과학교육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이 있습니다. 자, 협동과정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학부에 입학할 때 선택하는 과목들은 아니지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음악교육 근데 음악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음대 학생들이 사범대를 복수 전공하면서 교직이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미술교육이나 예체능의 이런 분야가 있고 가정교육이나 유아교육 전공도 협동과정으로는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등등등. 자, 연구 및 부속 시설 중에서 교육연구소. 서울대 다니면은 사실 교육연구소를 활용하게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시설들 뭐 빌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교육 관련된 학습 전략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설학교. 자, 서울대는 이제 서울대 부속 학교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앞쪽에 있는 이 학과들에서 사범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교들로 교생 실습을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상 이제 전체 사범대학이 이런 조직도를 갖추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범대 모집 단위와 인원을 잠깐 적어봤는데요. 사실 사범대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학과별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에 한 해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시 모집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역균형 제외하고서 일반 전형은 사실 12명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학생들이 뭐 3명의 학생이지만 그 3명의 학생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이제 대표성이 좀 클 수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의 샘플이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다 이렇게 생각한 걸 테니까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홈페이지까지도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봤는데 이 홈페이지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역시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구나. 남학생들이 좀 적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히나 외국어 교육 계열에서는 아마도 여학생들 비중이 높고, 특히나 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외고 뭐 자사고 학생들, 특히나 뭐 외고가 워낙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특목자사 비율이 높은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영어교육과의 학부 소개인데, 자, 여기 있는 포인트 정도 보시면 이 영어교육과에 가려면 내가 뭘 잘해야 되는구나.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3가지 포인트 보이시죠? 영어학.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영어라는 학문을 바라볼 때 이거를 언어로서 랭귀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혹은 언어의 특성 등에 대해서 뭐 통사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분야가 있고, 영문학. 사실은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는 좀 친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영어로 쓰여진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 뭐 사실 지금은 번역 작품까지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은 그 영문학을 다루는 영시, 영미문학, 소설,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다루는 어마어마한 분야가 여기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문학만 생각했던 친구들은 영어학이라는 것도 언어 자체로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범대로서 바로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포인트, 영어를 그럼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거냐. 뭐 예를 들면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사교육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조기교육, 사교육 같은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또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어때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의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교육학적인 이슈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모두 기억하시면 진로 활동을 할 때,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다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인데요. A 학생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소재 일반고. 자, 일반고 학생인데요. 자, 이제 수상 내역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독서 토론 대회도 있고 민주시민 학생 토론 한마당. 그러니까 뭔가 독서 토론과 관련된 활동들의 역량이 있고 뭐 금상까지 굉장히 뛰어난데, 특히나 영어 토론 대회에서 동상, 물론 1등은 아니겠지만 교내에서 영어로 토론하는 대회에서 동상을 딸 정도면 어학 실력이 상당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토론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교과 성취도를 보면은요, 뭐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1점대 초반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등급이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다소 1.5 이렇게 등급이 나온 경우들도 있지만은 3학년 돼서는 이야, 대단합니다. 다 전과목 1등급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아마 1등이 됐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지역균형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사회과목 이수, 뭐 이런 과목들, 과학이수, 과학사, 뭐 평범하죠? 제적 인원은 225명 정도 됐습니다. 자, 이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봤었을 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자, 윤리화 사상 교과서를 SNS 활용 수업으로 구성해서 수업 지도안을, 자, 사범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자, 근데 내가 이제 직접 그 수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수업 시연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 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선생님이 되었을 때 겪게 될 일들, 혹은 그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용 수업, 시범 수업을 한 뒤에는 설문조사를 했고 피드백 받아본 결과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의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SNS를 활용한 수업. 그러니까 약간 좀 색다른 주제겠죠? SNS? 우리가 아는 소셜미디어를 수업에 이용한다. 뭐 최근에는 플립러닝도 그렇고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수업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 친구는 SNS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신하죠. 그래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자, 그래서 참여형, 소통형, 그래서 창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갈증이 있음을 확인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의식을 계속 발전시켜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계획했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소개서에서 본인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동기가 되었던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던 어떤 미국 선생님의 어떤 한 문장들 여기서 이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어민처럼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강연, 좋은 강연을 들으면서 나도 어떻게 이 영어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 거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도 노력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언어의 수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영감을 줄 수 있다. 즉,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문자 언어로만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활용하고자 의도와 방향을 가졌던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도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자, Little Prince. 자, 영어 교육과 친구들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겠죠?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의 학생들이 원서를 한 권 정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뭐 꼭 넣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사실은 대학에 가서 원서를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원서를 잘 읽을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 외국어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어필하기 위해서 쓰면 되는데 대신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운 책을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자, 리틀 프린스입니다. 어린 왕자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책. 바로 그 책인데 저희 학원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랑 읽는 책이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죠. 색택지베리의 이 책을 영어로 읽었다고 하는데 자, 좋아하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자,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인다. 자, 요거 되게 이제 명문이죠. 우리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요게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 문장이 대체 어디 나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찾다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쭉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뭐 내용 자체보다는 요런 부분들. 내가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서 이 영어적 언어 표현을 가지고 인상 깊었던 문학 작품을 읽는데 계기가 됐구나.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푸른 사다리라는 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교적 현대문학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작가분이 지으신 이희수 작가님이 지은 청소년 문학인데 자,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도시 빈민촌 아이들의 어려운 생활들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왜 읽고 어떤 것들을 느꼈냐? 바로 이제 어떤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그들의 상황에 공감해 보면서 같이 고민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변화의 계기가 되고 그들을 안전한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 그 아이들의 말에 잘 경청 공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겠다. 자, 교사상에 대해서 아까 어쩌면은 이제 어린 왕자라는 책은 개인적인 어떤 감동, 감상에 좀 집중을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의 어떤 역할과 내가 어떻게 교사로서의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롤 모델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책으로 교사로서의 인적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책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사의 말공부. 자, 천경호 선생님께서 지은 책이신데 딱 봐도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일 것 같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직 교사와 아이들이 실제 주고받는 다양한 대화의 상황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교사로서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찾아 읽은 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배운 경청과 공감의 자세를 바탕으로 목표를 잊어버려 학업에 지친 친구들에게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학업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해서 자, 이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놀랍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꿈을 되새기 힘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나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 교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꼭 직접 했던 것들을 독후감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필자가 이미 경험했던 내용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같은 일들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 사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독후감을 쓰실 때 이러한 내용들의 포인트들을 꼭 굳이 내가 경험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야 된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그 경험들 속에서 나랑 어떻게 유사하고 또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자, 경북 지역 소재 일반고라고 합니다. 경북이면은 뭐 대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수상 내역들 보면은 자, 영어 논술 대회. 자, 글도 굉장히 영어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수리 창의성 경진 대회. 이건 수학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수학도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술학마다 자, 요런 거는 보통 탐구 활동인 경우가 많죠. 뭐 R&E라든지 소논문 같은 탐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상이었던 거 보니까 굉장히 압도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친구 교과 성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보다는 성적이 조금 낮은 편 1.5를 좀 넘어가고 있고, 자, 영어 같은 과목은 보니까 어때? 이게 3학년 때 조금 성적이 또 1.5 가까이 약간 좀 아쉬웠겠는데요. 자, 나머지 과목들 보면은 뭐 3학년 때 좋아지긴 했지만은 사실 수학 같은 과목은 성적이 이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심지어는 3학년 때 자, 이거 보세요. 3등급까지. 이거 3은 사실 좀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러면 이거 평균적인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적이 우수해서 서울대 합격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적이랑 내신 등급, 야, 그 점수로 서울대 갔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평균 재적 인원. 한 학교 전체 학생이 109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만약에 문과 학생들 어떻게 했어요? 한 절반이라고 하면은 자, 문과 학생이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50명인데 여러분 성적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학교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수치만으로 이 학생의 우수함의 정도를 단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등급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다소 좀 낮은 등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게 아마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는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보정해서 보기 때문에 아마 참고했을 겁니다. 따라 성적이 너무 낮다고 내신 성적 낮다고 특히 학교 정원이 적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교사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자, 이 친구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독서 부분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집니다. 독서 역량이 상당히 우수한 세 학생을 살펴볼 텐데 그중에 독서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8단어라고 하는 박홍현 씨 책,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읽고 자존에 대해서 이 개념, 자존이라는 개념, 자존감. 자, 입시 스트레스와 자아의 괴리를 경험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자존감 상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지 내 현재 상황에 맞게 now and here 그러니까 뭐냐면 책에 나온 원리를 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비교과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자존이라고 적힌 배경에 자신의 칭찬을 써놓는 자존 캠페인을 벌였대요. 와. 이것도 진짜 브라보입니다. 전체 정원이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학교인데 의기소침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한 것 같아요. 작은 학교니까 오히려 친구들과 좀 뭔가 옹기종기, 오밀조밀하게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미안을 읽고 그러니까 이 독서 프로그램이 엄청난 힘을 가졌던 거죠. 요 활동도 끌어냈고 두 번째 활동 데미안을 읽습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 제2의 자아가 아닐까라는 창의적인 의견. 전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데미안이 왜 싱클레어의 제2자아가 아닐까? 저도 상당히 궁금하게 느껴지는 질문인데 토의에 적극적으로 임한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에 의해서 이와 관련 타인 캠페인. 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지만 또 다른 캠페인으로 이어가서 이 친구의 특징은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뭔가 통찰을 얻어내요. 그게 어쩌면 뭐 예를 들면 8단어, 뭐 이제 어떤 인문학 관련된 책들, 또 아니면은 데미안 뭐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뭔가 사회를 바꿀 만한 아이디어가 과연 거기서 나올까 싶잖아요. 근데 이 친구 끌어냅니다. 이건 굉장한 역량이거든요. 좋은 모습 보여줬다. 자, 또 생기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리는 토론과 타학교 동아리와의 연합 토론. 야, 이건 거의 그냥 미쳤다입니다. 학교 1등 돼서 서울대 영어교육과 갈 정도의 친구가 매주 2회 이상 타 학교 동아리와 연합 토론.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평가자로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이 친구는 진짜구나. 이 친구 진짜 토론에 미쳤구나.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고 정말 뭐 성적 뭐 어떻게 보면 잘 받고 있지만 거기에 진짜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인상을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면 교내 원어민 교사 채용 문제. 근데 이 친구 영어 교육과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 채용 문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있었나 봅니다. 큰 관심을 보였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등, 자, 적극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자, 여기 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 고전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자 자율동아리 클래식 피아를 구성해 활동했다. 야, 학년은 알 수 없지만 아마 2학년 정도가 아닐까 제가 볼 땐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고전 읽기 동아리를 만들었다. 야, 세상에, 이 친구 진짜 저희 학원에 좀 불러오고 싶은데 멘토 시켜야 되겠어요. 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계약서 리바이어던을 직접 읽고 자신의, 이거 저희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중3들도 잘 읽어요. 자, 이 학생도 이 책을 직접 읽고, 근데 바쁜 시기에 고등학생 때 읽었다는 것도 더 어쩌면 대단해 보입니다. 국가관에 관련해서 입법과 행정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 그 애들한테도 좀 시켜보고 싶네요. 자, 대동사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비교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렀으며 교육받을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 이 내용에서 사실 입법권과 행정권,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회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이자 아무래도 의회 정치에 기반이 되는 어떤 계약론적 입장에서의 의회 정치, 뭐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 논의가 좀 있었다면 리바이어던 군주, 강력한 행정부, 권력의 문제겠죠. 사실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의회와 행정부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영어 교육과에 갔지만은 사실은 정치학과에 가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사회학과 가는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2권 이상의 책을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문제의식을 도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굉장히 그 커리큘럼 설계를 잘했다. 이게 학생이 직접 한 거라면은 굉장히 독서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도 되게 재밌어요. 책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영어 교육과 가고. 근데 이 친구가 컴퓨터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ICT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코딩을 이용해서 수업에 좀 이거를 접목시킬 수 없을까? 좀 참신한 수업. 자, 여기서 한 가지 최근 트렌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A 학생도 그랬고 B 학생도 그렇고 뭐예요? 조금은 새로운 형식의 수업 모델을 바꿔보고 싶은 거죠. 아까는 SNS도 활용해보고 지금은 코딩 기술을 접목시켜보는. 근데 여기 아주 솔직하게 써 있습니다. 코딩 기술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컴퓨터 영상 자료 편집이나 클립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아직 어렵죠.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코로나로 길어진 방학, 저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딴 친구 코로나 때 정신 잃고 막 헤매고 막 집에서 허우적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사이에 코딩 공부를 했대요. 와. 아니면은 뭐 이제 프로그램 정도로 사용하면서 영상 편집 뭐 이런 걸로 수업에 어떻게 이런 기술을 활용할까 이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전 대단해 보입니다. 학습 자료 제작 기술을 익힐 방법을 찾아서 미래 사회를 주제로 한 온라인 인문자연 융합 퇴계 고봉 독서 토론. 야, 근데 결국 또 독서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혼자 한 게 아니라 자연계 친구들과 함께 융합해서. 자, 이 부분 저는 진짜 하이라이트 진짜 몇 번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역량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융합적인 역량. 문과, 이과 나누지 않고 자연과학적이고 독서 토론. 이런 융합적 역량이 함께 드러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굉장히 여기서,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친구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과정까지도 그 이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과적인 주제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자, 이거는 영어 교육과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공부하는 굉장히 많은 경우 그 중요한 학습 수단이 되는 게 뭐예요?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텍스트만 읽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상 아니면 인터넷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 영어 공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체나 다양한 이제 정보통신 기술 ICT 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은 이미 자신의 소양으로 잘 녹여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 이제 본격적인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라스트 렉처, 마지막 강의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랜디 포시 책이죠.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첫 번째 책이었는데 먼저 번역서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원서를 읽었다. 맞아요. 자연스러운 순서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What makes me unique? 무엇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서 또 이제 자신만의 답변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교육자로서의 비전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충분히 뭐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책 배움의 발견. 타라 웨스트오버. 자, 이것도 책 표지가 굉장히 예쁘다. 아주 이게 디자인이 감각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 이야기. 약간 궁금증을 자극하는 책 표지였어요. 자, 교육자의 관점에서 책을 읽다가 피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본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사범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인데 이 가르치는 지식에 집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지식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지식을 받고 있는 배우는 피교육자들의 입장을 놓치게 됩니다. 학생들이 교육 관련된 봉사 많이 할 때 하는 게 학습 멘토링이거든요. 아니면 뭐 지역아동센터 가서 뭐 영어나 수학 과외를 해준다든지. 근데 많은 스토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 엄청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이해 못하고 흥미 없어 합니다.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이 흥미를 이끌어낼까? 아주 자연스러운 교육자의 역할과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교육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책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잘못된 교육보다는 오히려 무교육이 낫다.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범대, 이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가 아예 안 가르치는 게 낫대.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 자, 굉장히 파격적인 문장이었는데 아마 이 친구도 아마 힘을 확 준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까지 심하게 충격을 받았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교육의 양면성, 즉 잘못된 교육은 어쩌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굉장히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자의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다. 굉장히 공감 가고 또 이제 확실히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인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되게 짧거든요. 전체가 500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 250자 안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을 잘 살려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자, 이 친구는 참 제가 볼 때는 상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계속 자신만의 문제의식, 뭐였죠? 미디어, ICT 기술 등을 활용해서 교육 분야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 같은데 그 내용들에 나왔었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리터러시, 이제 문해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통번역 기기의 발달 속에서 영어 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찾던 중 자, 그러니까 통번역 기기가 심지어는 엄청 발달하고 있죠. 아, 이건 맞아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반겨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그래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동안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텍스트가 사유화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걸 좀 우려했대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저자들 의견에 동의도 했지만은 그걸 꼭 순기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순기능을 찾아보자. 단점 내 극복할 해결 방안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비판적 읽기한 겁니다.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독후감이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약간 비판적인 글이기, 그러니까 서평으로 조금 넘어가는 지점쯤일 수도 있는데 저자의 의견에 우리가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드러내기에는 어쩌면은 모두가 yes 할 때 나는 no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내 생각이 뚜렷이 드러나는 장면이 없겠죠. 인상적인 독후감은 지금 학생이 보는 것처럼 과연 그 의견에 내가 모두 동의해야 되는가 퀘스천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적 맥락을 적용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 오히려 건강한 미디어 활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Matplotlib 혹은 판다스 뭐 코딩 프로그램인데 자,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초를 쌓았다고 합니다.
뭐 영미,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해서 영어 교육하는 매체로서의 순기능을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자신만의 생각을 어필했다. 굉장히 이제 약간은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줬던 케이스라서 독후감 3편이 아주 다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C 학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소재일반고인데요. 자, 수상 내역들 살펴보니까 토론대회 대상, 주제탐구 발표대회 대상, 글짓기대회 은상, 글쓰기도 잘하고 말하기도 잘하고 탐구력까지 우수한, 자, 종합 우수 학생이다. 자, 교과 성취도 볼까? 잠깐만. 이거 내신 성적이, 이건 뭐 상당히 그동안 봤던 학생들에 비해서는 성적이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성적이지만은 수학 같은 경우 보면은 뭐 3등급, 2등급. 근데 자, 적어도 상승세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1학년 때는 2에서 3등급 정도였는데 3학년 때 되니까 어때요? 다 1등급. 야, 이 친구는 분명히 엄청난 상승세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 3학년 성적이 이 정도 되면은 거의 1, 2등 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자, 평균 재적 인원은 260명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학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성적의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졌다. 그리고 영어는 211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친구 학생부에서 좀 두드러지는 부분 볼까요? 자, 2학년 때 유형별로 사교육비를 불석하는 활동. 그러니까 아마도 설문조사했던 것 같은데 사교육비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학생들이 할 만한 탐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다. 이거 탐구적인 관점에서 변인을 발견하고 영어 교과의 사교육 참여 통계 자료에 호기심을 갖고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탐구한 이후에 인상적인 발표 수업까지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의 비전 탐구. 자, 진로 탐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육 현장의 획일화와 현황과 문제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사교육 아닐까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학생다움을 획일적으로 강의하는 오래된 문화, 공교육이구나. 자,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교육 제도 내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가로막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소개서입니다. 1학년 때 더 리틀 프린스. 이 친구도 어린 왕자네. 자, 영어 교육과는 뭐다? 어린 왕자다. 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린 왕자 근데 정말 중요한 작품인 거 아시죠? 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학년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책을 소개하고 막 블라블라 됐대요. 이거 사실은 영미 문학이 아니라, 아시죠? 이거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품입니다. 프랑스 문학인데, 뭐, 어쨌든, 뭐, 영어로 읽은 거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스크릿 가든 읽던 중, 자, 요크셔 방언.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 영어 교육과 공부하는 파트 중에서 영어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어라는 것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언어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서 발전해왔고 어떠한 문법적, 통사적 특징 등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인데 작품에서 즉 문학작품 읽다가 방언에 대한 관심 확장되면서 어휘 보고 영어 사투리가 있구나. 참 영어도 사투리가 있다고 하죠. 예. 자,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탐구해 보게 되었다. 자, 이런 재밌는 탐구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쓴 책 3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언뜻 딱 봤을 때 어떤 영어 교육 자체와는 직접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학업 태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대요. 본인 개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닌 나만의 답을 찾자라는 목표, 그리고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데 매우 어떤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인 감상이 주를 이루는 독후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자, 이 교육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학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 요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어떤 스피커로 등장하셨던 조벽 교수님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볼까요? 1학년 마치고 교육이 정말 나의 길일까 고민을 하던 중 이 책을 읽게 되었고 목표를 다시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로 목표, 교사로서의 정체성, 사명감에 대한 재확인이 되겠죠.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이고요. 자, 인격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이제 교사의 비전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입시가 핵심이 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이런 딜레마. 꿈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교육은 희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을 읽고 나의 생각에 문제점이 있었구나 반성하고 오히려 더 교육자로서의 참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 혼란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한 번도 흔들린 적, 이거 거짓말이죠. 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도 그런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와닿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굿바이 영어 사교육. 자, 언뜻 봤을 때 굉장히 되게 실용서 느낌이 강하고요. 책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무슨 내용인가? 자, 굿바이 영어 사교육, 영어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책으로서 기술 발전 등으로 AI 번역기 성능이 우수해졌죠. 근데 이제 그러면 영어 교육이 왜 필요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됐는데 과연 이제 영어 교육 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수업이 언어를 접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언어 발달은 없거나 매우 더디게 일어날 거라는 구절이 매우 신선하게 충격적이었고 교육 방식의 문제를 넘어 자발적 학습이 부족하게 되었음.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 교육을 넘어서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됐던 거죠.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자발적인 다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영어 교사로서의 꿈을 정립하게 된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소 실용서 같은 느낌이 나는 책들이더라도 자신만의 문제의식으로 읽어낸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꼭 어려운 책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가질 필요 없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사범대학교 오늘은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에 썼던 책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교육자로서 또 영어에 대해서 영어 문화와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정말 이제 여러 관점들이 좀 어우러져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꼭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사범대 전반에 또 영어 교육 외에도 불어 교육이나 독어 교육처럼 외국어 교육 계열 전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팁들이 녹아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는 책 한 권이 있다면 어린 왕자였겠죠. 자, 그래서 꼭 어려운 책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또 꼭 그 저자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가끔은 좀 도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질해보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던 독후감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과 내용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